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 속을 흐르고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에도 점심에 먹은 음식에도 심지어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선택한 요거트에도 숨어있는 그 물질 말이에요. 바로 설탕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설탕은 지금의 항생제만큼 귀한 의약품이었다고 말이에요. 왕과 귀족들만이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치료제였고 일반인들은 평생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신비로운 물질이었다고요. 믿기 어려우시죠? 지금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 설탕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어떻게 자연의 선물을 저주로 바꿔버렸는지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죠. 2000년 전 고대 인도의 사탕수수밭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농부들이 사탕수수를 짜서 나온 칩을 오랫동안 끓이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얀 결정체가 남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물질을 사카라라고 불렀습니다. 달콤한 것이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 사카라는 단순히 단맛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기침을 멈추게 하고 지친 몸에 힘을 불어넣어주는 신비한 약이었습니다. 아유르베다 의사들은 이 귀한 물질을 다른 약초들과 섞어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 만능 치료제로 사용했어요. 이 소문은 실크로드를 따라 서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랍 상인들이 이 신비한 하얀 결정을 유럽으로 가져갔죠. 하지만 그 여행은 험난했고 유럽까지 전해진 설탕은 극히 소량에 불과했어요. 12세기 유럽에 도착한 설탕은 금보다 귀했습니다. 일반 식재료가 아니라 약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별한 의약품이었어요. 의사들은 이 귀한 물질을 상처 치료에, 열을 내리는데, 심지어 우울증 치료에까지 처방했습니다. 베네치아의 부유한 상인들만이 이 하얀 금을 독점할 수 있었죠. 일반 농민이 평생 벌어도 한 숟가락 사기 어려운 물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귀하던 설탕이 어떻게 지금처럼 평범한 식재료가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말 놀라운 전환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건 15세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입니다. 유럽의 모험가들은 카리브해의 따뜻한 기후가 사탕수수 재배에 완벽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달콤한 혁명의 뒤에는 끔찍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노예로 끌려와 강제 노동을 해야 했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극적인 노동으로 인해 설탕은 더 이상 귀한 약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급락했죠. 18세기가 되자 유럽의 중산층도 설탕을 살 수 있게 되었고 19세기에는 서민들의 식탁에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설탕이 값싸고 흔해지면서 우리의 몸과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인간의 뇌는 단맛에 중독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단맛은 에너지의 신호였으니까요. 과일이나 꿀처럼 구하기 어려운 식품에서만 단맛을 접할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에게 단맛은 생존을 위한 소중한 신호였어요. 그런데 설탕이 대량 생산되면서 이 자연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누구나 언제든지 단맛을 무제한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된 거죠. 20세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설탕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빵에도 소스에도 심지어 건강식품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에도 엄청난 양의 설탕이 숨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생명을 구하는 약이었던 그 설탕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물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에 경고했습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가 비만, 당뇨병,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요. 현대의학 연구들은 하나같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설탕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담배나 알코올만큼 심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섭취하는 설탕의 양은 WHO 권장량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산음료 한 캔에만 해도 하루 권장량을 넘는 설탕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간식, 가공식품, 심지어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음식들까지 합치면 권장량의 몇 배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현대판 역설입니다. 한때 인류의 생명을 구하던 약이 이제는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먼저 진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그 음식에 얼마나 많은 설탕이 숨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식품 라벨을 읽는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성분표를 보면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시작은 음료부터 바꾸는 것이에요. 탄산음료나 가당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차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거예요. 과일의 단맛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니까요. 인공적으로 첨가된 설탕과는 차원이 다른 영양소들과 함께 오는 단맛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가 자연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설탕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좋은 것도 과하면 해가 되는지, 어떻게 균형을 잃으면 축복이 저주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2000년 전 인도의 사탕수수밭에서 시작된 이 여행은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설탕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음료수 하나, 간식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미래가 그 작은 선택들에 감사할 거예요. 설탕이 다시 약이 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현명해진다면 적어도 독이 되지는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다음 선택에서 시작됩니다.